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협의체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먼저 오늘 회동 결과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이라고 전 생각이 되고요. 정치라고 한 것이 그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석을 앞두고 최고 현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의료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 정치가 비로소 조금씩이라도 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응급실 찾아갔을 때 치료받지 못할까 봐 사실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국회가 지금 현안이 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생각하고요. 여야가 그냥 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다른 사안을 두고 또 이렇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의사단체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로는 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 여야 정만 만나가지고 이 쳇바퀴 돌듯 논의를 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의료계가 과연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2025년,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띄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개문 발표를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집권 여당하고 정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정책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의사단체와 관련된 의사단체나 아니면은 전공의 태도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에 어찌 보면 의정 간의 갈등이 거의 파국 상태로 왔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이든 일정하게 이제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이든 간에 의사단체하고 협상할 여지 이걸 줄 수 있어야 하고 신뢰가 형성이 돼야지 사실 제어가 가능한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그리고 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 이 부분을 좀 정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동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의사단체에 보여줌으로써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의사단체도 사실 이 정도 됐으면은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수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입시를 준비했던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 입장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증원을 없었던 일로 돌린다거나 하면 입시에 굉장히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결국 2025학년도 그 정원은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하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나 장차관 경질 문제 이걸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의사단체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야 정 협의체에 같이 동참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오늘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다면 의료계가 과연 여야정 협의체에 과연 참여할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의료계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석 전에라도 먼저 여야정 협의체라도 먼저 뜰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주장은 주장일 뿐이죠. 의료계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직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입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의대만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의대 말고 모든 그 입시에 대한 그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그 모든 절차를 뭐 바꾼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족한 숫자가 매년 2,000명씩 늘어나야 되느냐, 뭐 500명 정도면 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와 여당, 심지어 야당까지도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건데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모아진다라고 하면은 의료계에서도 외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그 협의체 그 합류해가지고 의료계에서 원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의사 숫자만이 현안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중지를 모으는 것이 의료계 그 위에서도 더 그 바람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야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는 뜻을 모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장 차관의 문책 여부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 제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관 정도는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곽규택 의원은 문책하는 것은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적 책임을 묻는 것, 그러니까 장관과 차관을 경질하는 요구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현안이 제일 큰 현안이 뭡니까? 의료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오히려 문제를 더 난맥상으로 만든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장관까지도 바뀌어야 성남 민심이 어느 정도 좀 달래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최소한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무능함을 떠나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이 앉아 있는데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인적 책임을 묻는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건 아마 많은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정하게 실책이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걸 우려해서 대통령실에선 장 차관을 경질하는 게 일정하게 그동안에 의사 증언을 추진해왔던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추진해왔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우려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을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이자 대통령실이고 그리고 내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주도적으로 풀어왔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도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끌고 왔을 때 우리가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신호 보내줄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장 차관이 책임을 지던가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 외에 달리 책임질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하나도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으니까 의사단체가 오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 이런 메시지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결론을 아예 내놓고 난 다음에 의사단체에 들러리를 세운다. 이런 식의 불신의 시각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석 전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또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찬은 당일에 결정된 이른바 번개 모임이었고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을 해서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그리고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찬에 대해서 몰랐다, 초청을 못 받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어제 이 비공개 만찬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혁진 변호사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만약에 번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불렀으면 훨씬 모양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 모양이 제일 좋았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큰 힘을 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런저런 여의치 않은 일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인유한 최고위원이 뭐 직전까지도 의대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인유한 최고위원 등과 만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도 의료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번개 모임하면 당대표하고 하면 안 되나요?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싶은 모습일 것 같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하고 지도부 만찬은 연기해놓고 그리고 번개 모임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제 친한계는 배제된 듯한 모양새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할까? 대통령의 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걸 국민들한테 다 공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의정 갈등 문제에 있어서 제일 핵심에 서야 할 인물은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증언 유예를 얘기를 하고 일정하게 중재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에서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까지 왔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듣는 게 수순으로 맞는 거죠.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이 같이 상의하고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모양새가 나올 텐데 한동훈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마치 친윤계 최고위원들만 모아놓고 대통령이 만났다고 하면 이게 누가 정상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부담을 지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동훈 대표를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이게 이 상태에서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추석을 앞둔 상황인 만큼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진행될 대정부 질문 어떤 점들이 좀 쟁점이 될 것인가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네. 다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대정부 질문 보니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질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가 이 부분도 그렇고요. 최상병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동안에 여야 간에 합의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정부 질문에 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따가운 질책도 있을 것 같고요. 국방 분야에서는 야당이 그동안에 많이 우려해왔던 것처럼 한일 관계 개선이 우리의 어떤 선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상황인데 한미일 군사협력은 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일 간 군수지원 협정 문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나 논란도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5만 원 네.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들처럼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지금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다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저는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 독주식 국정 운영 방식 그리고 협치하지 않고 대통령이 야당을 배제하고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 이런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떤 쟁점을 놓고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2024년 가을인데 우리나라의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초면은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다음 북한에 여러 가지 난리가 났다. 별별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많은 현안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또 다 묻힐 것 같아요. 그냥 앵무새처럼 탄핵, 계엄령 이런 얘기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압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관심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조만 이번 주 내로 이제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니까 이번 주 내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가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복잡해지고 또 시끄러워지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뭐 대정부 질문 등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좀 건설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두 사람의 만남이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 빌드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민주당에서 출범시켰는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명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놓고 친문계와 친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먼저 어제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사실 총선 즈음에서 친문계와 친명계 간 갈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공동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새롭게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의치 않게 연기가 됐다가 그랬다가 연기가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말은 맞는데 그런데 시점이 굉장히 그 미묘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직 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덕 기업주 중에서도 악덕 기업주였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실을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몰랐습니까?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상직 같은 사람이 중진공 다른 데도 아니고 중소기업을 그 서포트해줘야 되는 중진공 이사장에 저런 악덕 기업주가 임명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상직의 회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전 사위가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위가 항공사에 아주 그냥 전무까지 그 최고위직으로 임명됐다라고 하는 게 그 둘 다 각각 놓고 보면 다 희한한 건데 둘을 합쳐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수사가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통지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9월 20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마지막 재판이 있고요. 9월 30일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당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공동 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의미였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친문계와 친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만남에서 가짜뉴스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당내 마치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건 아니면 또 그렇게 자꾸 거명하고 있는 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뇌피셜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이자 아픔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다고 하는 인식들이 확실히 뿌리가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돼 있는 수사가 이미 이창수 서울지검장 임명 때부터 계속 거론이 돼 왔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수사 이 문제에 맞대응 카드로 계속 거론이 되다가 결국은 추석 전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수심이 열리는 이 시점에 딱 맞춰서 얘기가 나온 걸 민주당이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친명계다, 친문계다 이건 뭐 구분할 필요 없이 민주당 전체가 공분하는 상황이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의 정치 수사에 뭐 한 목소리를 냈다고 그거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양쪽 간의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입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뭐 조만간에 좀 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수사하는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검찰은 정말 스스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